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도약 기금이 출범한 지 벌써 2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세도약 기금 관련된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올려주신 댓글 중심으로 의견을 좀 종합해 보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지, 물론 제가 2주 전에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그거를 한번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도약기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세도약기금 장기 연체 채권 1조 1천억을 소각한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떴는데요. 장기 연체 채권 1조 1천억 원이 소각된다. 그래서 약 7만 명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장애자 이런 분들이 이제 수혜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6조 2천억 원의 장기 연체 채권이 매입돼서 약 42만 명이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도약기금은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연체에 5천만 원 이하 개인 연체자죠. 그래서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장기 연체 채권 중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7만 명분, 약 1조 1천억 원을 소각했다. 이렇게 12월 8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세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1월부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라든지 상환능력 심사 결과, 그리고 채권 소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스크린 캡처를 해서 달아놨고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의견, 불만 사항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본인 채무가 세도약기금 대상인지 아닌지 이게 모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도약기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죠. 정부에서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별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각하든지 채무 조정을 해 주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세도약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래서 조회를 했는데 뜨지도 않고 언제 기다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걸 잘 모르겠다. 본인이 내가 대상인지 아니면 채권이 매입될지 이런 확인 수단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그 채권이 세도약기금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서 세도약기금이 그 채권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거기에서부터 소각인지 채무조정 대상인지 아니면 더 추심을 또 세도약기금에서 나름대로 할지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 채 몇 달씩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앞서 제가 보여드린 여기에서 1월부터 세도약기금 홈피를 통해서 이런 결과 소각 여부 이거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어, 조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두 번째가 결국 대부업체라든지 추심사 채권은 사실상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막혀 있다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는 세도약기금이 확보할, 그러니까 매입할 그런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각이 될지, 이렇게 채권 조정까지 채무 조정까지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 연체자의 상당수 채권이 이미 대부업체라든지 추심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채권자가 세도약기금에 자발적으로 팔아야만 되는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참여율이 대부업체 협약 참여가 절실하다는 거죠. 현재까지 협약 참여 대부업체는 25곳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매각 참여율은 훨씬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권에 따르면 12일 기준 세대학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총 25곳, 그리고 세대학기금 참여 대상 업체 중 10% 안팎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기 연체 채권 보유 기준 상위 30개사 중에 협약에 가입한 곳은 10곳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형사의 대형 대부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면서 참여를 유도해 왔지만 여전히 대부업체에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런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조건은 다 맞는데 채권자가 대부업체가 안 팔아서 탈락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좌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대부업체의 채권 매각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아,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법적 조치, 지급 명령이라든지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댓글도 많이 주셨습니다. 자, 세도약기금 대상 가능성이 있어도 지급 명령이라든지 소송, 압류 시도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구제해 준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추심이 멈추지 않는 그런 고통, 그런 불만이 현실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채권 매입부터 시작해서 이런 대부채라든지 금융권의 채권을 세도약기금이 매입해서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소각 조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된다는 게 너무 오래 진행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금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신문 기사가 났죠. 그래서 뭐 가상자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몰래 숨겨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세도약기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상자산에 많은 돈을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심사 대상으로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심사 기간이 더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뜩이나 이렇게 채권 매입부터 소각 조정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런 문제까지 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생계가 걸린 채무자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긴 시간이고, 특히 고령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 또 기존 제도 이용자는 역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개인 회상이라든지 워크아웃 이런 거로 인해서 성실히 갚은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연체한 채무는 소각이 가능하다는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성실상환자가 손해본다는 이런 정서적 불만은 또 나름대로 기존 제도 이용자들 사이에서 역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물론 지난 2주 전에 제가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신랄하게 강압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대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대안들이 이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해서 제가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5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대상 여부의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 기준으로 세대학기금 잠재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는 현재 어떤 조건으로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해준다는 거죠. 물론 없음, 대상 가능성 없습니다라고 명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가능성 있음 없음을 명시하는 그런 문자나 우편 통지를 해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의문 나는 사항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문의라든지 혼란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상 여부 사전 통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사라든지 여러분 그 세도약기금 간에 이런 전산 시스템이 인터페이스 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전 정보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잘 구축이 돼야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도 정부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부업체 매각 참여의 조건부 의무화를 좀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많은 지난 동영상에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조건부 의무화를 좀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법체에 대한 법적 강제는 어렵죠. 그래서 간접 의무화를 이렇게 실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금융당국 평가에 좀 반영을 해서 매각에 참여하는 그런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평가에 가점을 줘서 뭔가 향후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업 등록이라든지 갱신할 때 참여 실적을 좀 반영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참여 업체에 대해서 세제나 규제, 인센티브. 물론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은행 차입을 좀 더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대부업체가 매각 참여에 그렇게 메릿을 못 느낀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인센티브도 이제 좀 더 많이 해주고 여러 가지 평가 반영해서 실적 반영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엊그제 또 매스컴 보니까 캠코에서 총대를 메고 또 이렇게 대부업체 물밑 접촉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 작업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쉽게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설득에 넘어오기는 현재 조건으로는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매입한 매입률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세도약기금에서 제시하는 5% 매입률 이거는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조건부 의무화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매각 거부 감소라든지 세도약기금 실질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외에 많은 의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좀 더 대부업체 매각 참여에 좀 더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대책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시보호 조치를 제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도약기금 대상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지급 명령이나 추심을 자동으로 중단하는 이런 거는 좀 어떨까? 요거는 이제 앞서 이 사전 통지제도 도입하고 좀 약간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런 대상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이런 대상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전산 시스템으로 이제 셀렉션을 해야 되겠죠. 셀렉션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급 명령이나 추심은 좀 일정 기간 이거 심사할 때 끝날 때까지는 중단을 좀 해라. 이런 거를 좀 임시 보호 조치를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지급 명령 추심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심사 완료 전까지는 법적 조치를 유예해주는 이런 조치,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준다면 채무자 여러분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제를 기다리다 압류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도 상승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번에 소각을 일괄적으로 했죠. 7만 명 대상으로 앞서 제가 보여드린 7만 명분 1조 1천억 원 소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소각한 후에 확인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고령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 이전에 우선 소각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상환 능력 심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사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일단 소각하고 그다음에 확인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사후 검증하는. 그래서 가장 급한 계층을 신속 구제하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 이용자에 대한 보완책 이거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워크아웃이라든지 회생,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 재기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저금리, 정책, 대출이라든지 신용회복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준다면 성실 상환자들이 어느 정도 불만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그런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재기자금이라든지 저금리 정책 대출, 신용회복 가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성실 상환한 분들에 대해서도 보호받는다는 그런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줌으로 해서 기존 제도 이용자들도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이렇게 주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준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의견과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에 대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